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을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단순한 지식 암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만 졸업해서는 한계가 명확하겠죠. 혹시 대학교 교육이 의미 없다고 느끼시나요? 혼자 공부하며 더 성장하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이 있나요? 오늘 소개할 독학의 4가지 모듈을 이해하면 대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졸업할 때 남다른 전문성과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직장인이 독서를 통해 전문성을 찾는 방법이 핵심인데요. 대학생분들은 본격적인 커리어 개발 전에 미리 실행해 볼 수 있고, 직장인분들도 이 교육 모듈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전략. 저자 야마구치 슈는 배움이란 지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도구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적이 압박하며 다가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무기를 모으러 다닐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적에게 대항해 어떻게 싸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다. 여기서 다가오는 적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무기는 실질적인 지식을 뜻하겠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나의 실력을 키우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학교 4년의 기간과 그 등록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성장을 위해 R&D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120학점부터 많게는 150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대학교 교과과정만 따라가서는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설명하는 장르와 테마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르는 심리학, 역사, 문학 등 콘텐츠의 분류 항목을 말합니다. 장르를 따르는 공부는 누군가가 체계화해 놓은 지식의 구조를 쫓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통찰이 생겨나기 힘들죠. 반대로 테마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논점입니다. 수동적으로 장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장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이 테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테마와 장르의 관계를 전공과 전문성의 관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 화학, 컴퓨터공학, 사회학 등의 전공은 과거에 구분해 놓은 지식의 분류일 뿐입니다. 고등교육과 교수님들이 정해둔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전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전문성과 고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테마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전공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전공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융복합적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전공을 뛰어넘는 나만의 테마, 나만의 커리큘럼을 찾는 작업을 해봅시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략은 중요하지만 대강의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학습에는 일종의 우연 같은 것이 작용해서 배움의 시점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고서야 알게 되며 성장하게 되죠. 세세한 전략은 계속 바뀝니다. 오히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대상을 한정해버리면 우연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과 장르를 중심으로 테마를 탐색하는 질문을 하며 인풋을 들여봅시다. 두 번째, 인풋. 전략을 세웠다면 본격적인 학습의 두 번째 모듈인 습득, 즉 인풋이 필요합니다. 인풋은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흡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순환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인풋의 기본 원칙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역량과 관심에 맞는 인풋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정해진 교과 과정을 따르다 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나의 수준이나 취향에 맞는 인풋들과 그렇지 않은 인풋이 있습니다. 지적 전투력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맞지 않은 정보를 억지로 습득하다 보면 소화하지 못하고 체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거나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수님의 목표와 학생인 나의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이 관심 분야와 관점에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와 역량에 솔직해집시다. 이해가 안 되거나 재미가 없다면 새로운 곳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 인풋은 단기적 시각과 감각이 중요합니다. 앞서 첫 번째 모듈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테마와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 전략을 세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저자는 지식의 창조는 예정조화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인풋을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발견을 하면서 항로를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꽃 자체를 우리가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흥미있는 것,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꾸준히 인풋하면서 감을 키워야 합니다. 독서와 공부를 그 사람의 독특한 지적 전투력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정도는 바로 이 감각을 느끼는 감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사냥꾼이 사냥감의 존재를 알아채는 감각과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이런 감각은 절대 키울 수 없겠죠. 세 번째, 학습에 매진할 수 있을 때 푹 빠지는 것입니다.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공부야말로 나중에 빛이 된다. 처음에는 오타인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빛, 즉 라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왜 갑자기 목적 없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걸까 호기심에 읽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아웃풋을 내는 시기, 즉 사회생활을 할 시기에는 인풋이 충분해야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대량의 인풋이 가능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을 요구받지 않는 시기입니다. 무대에 섰을 때 지속적인 아웃풋을 내려면 아웃풋 직전의 시기인 대학교 시절에 인풋을 늘려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젊을 때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후에도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직무 관련 공부를 끝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물을 깊게 파야 계속 퍼올릴 수 있듯이 가능할 때 학습에 흠뻑 젖어보세요. 세 번째, 추상화.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모듈, 추상화는 지식을 살아있는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추상화는 사소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을 뽑아내는 것으로 단순히 습득한 지식을 넘어 통찰을 얻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추상화를 인풋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추상화는 대학교에서 훈련하기 유리합니다. 단순히 강의를 보고 암기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론, 발표, 조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대외 활동 등 교과과정 외에도 학습한 내용을 추상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 영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축적. 마지막 모듈은 축적입니다. 자신의 테마를 찾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인풋을 늘리며 추상화를 통해 얻은 통찰을 이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자 야마거치 슈는 제임스 웹의 아이디어 생산법을 인용하며 축적량에 따라 창조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웹은 아이디어 생산법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을 축적할수록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고 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피카소는 2만 점의 작품을 남겼고 아인슈타인은 240편의 논문을 썼으며 에디슨은 1000건의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걸작은 아니지만 남다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적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대학생에게 적용해보면 학기별로 학습한 내용을 축적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료, 정보, 지식의 흐름에 따라 학기 말 성과를 점검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노션,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등을 활용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법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축적을 계속하면 다시 전략 개선, 인풋 효율화, 추상화 역량 향상, 더 나은 축적 시스템의 선순환이 되겠죠. 지금까지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통해 독학의 모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배움과 학습에 나만의 전략이 있나요? 설마 아무 계획 없이 지적인 전투에 뛰어드시려는 건 아니겠죠? 주어진 장르와 전공에만 갇혀있지 말고 나만의 테마와 전문성을 찾기 위해 질문하며 전략을 세워봅시다. 인풋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인풋,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은 포기하고 현재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따라가 봅시다. 대략의 전략과 단기적 인풋을 따라가면 나만의 테마에 필요한 지식을 찾는 사냥꾼의 감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축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학기 4개월간 학습한 방대한 내용을 나만의 시스템에 맞게 정리하지 않으면 전문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